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간 액티브 포트폴리오 계좌 공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선 저희 저번 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1.22%. 시장 대비해서 약간 못했습니다. 못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동기간 동안 S&P는 0.36% 올랐고 나스닥은 2.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 24일부터 수익률은 4.88%로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 네. 여전히. 그래서 이거를 좀 시계열로 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그리고 넘어가죠. 뭘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 포트폴리오인데 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고 한 20% 중반대 수익 정도에서 전량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무지게 먹었다. 네.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태양광 기업들이 다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쯤에서 액티브 매매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EPV는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했는데 한 40주 정도 준 많이 거를 볼 나타났군요.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저는 유럽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EPV는 뭐 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돈으로 AMD 그리고 엔비디아를 샀고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했고 AMD 실적 발표 영상 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수익권이다 둘 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디어 내일. 내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인데 네. 어쨌든 내일 유니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네. 우선 컨센서스로 레베뉴는 299 밀리언 정도고 EPS는 마이너스 0.213달러다. 이게 컨센서스인데 저는 솔직히 약간 부정적이에요. 네. 이번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조금 걱정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물론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공유 드리려고 한 거고 이번에 좀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서 유니티가 걱정된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기업이죠. 닌텐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닌텐도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YOY로 한 23% 정도 판매 대수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4,141만 대를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게임기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물론 기고 효과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엑스박스도 YOY로 11% 정도 하락을 했고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비디오 게임 지출이 13% 정도 하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안죠. 게임 시장이 둔화가 되거나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MD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AMD 어닝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리사소가 얘기를 했거든요. 2분기에 게임 수요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PC랑 콘솔 뭐 이런 게임이라서 모바일이랑은 다르지 않냐. 이거는 당연히 다르죠. 모바일이랑은 다른데 어찌됐든 게임 자체의 수요가 줄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PC뿐만 아니라 그냥 지출 자체도 줄였으니까 이건 모바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대표적이잖아요. 이커머스. 그렇죠. 얘네도 그렇게 전망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웃룩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기반 광고 및 이커머스도 성장률이 YOY 마이너스 2.2% 정도.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이번에 광고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구글, 메타, 스냅 얘네가 있는데 얘네는 어찌됐든 실적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은 조금 나뉘었어요. 실적이. 일단 구글부터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광고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YOY 11.6% 성장을 했는데 잘한 거 아니냐? 물론 잘한 겁니다. 근데 이 광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21년 성장률이 84%였어요. YOY로. 그러니까 성장률로만 따지면은 엄청나게 둔화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번 분기에 검색 광고랑 유튜브 광고 다 이제 QOQ 대비해서는 플랫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부진하긴 했지만 우려보다는 괜찮았다. 이게 구글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메타랑 스냅 같은 경우는 조금 구글이랑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광고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 광고는 결국 이제 광고주가 광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주의 심리랑 연관이 되는 건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지금 리셉션,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글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논지거든요. 그럼 이제 뭔 차이냐라고 했을 때, 구글은 검색 기반 광고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이렇게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칭을 하죠. 네, 뭐 영양제 이렇게 서칭을 하는 직접적인 검색 광고고, 메타랑 스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이렇게 팝업으로 떠가지고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해가지고 소비자가 다시 구매를 하는 이런 전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4.4%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는 반대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AI든 뭐 빅데이터든 기법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기법을 써서 추정을 하는 광고입니다. 너네 잠재 소비자한테 우리가 알맞게 알고리즘적으로 선택을 해줄게.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정을 하는 광고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와중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굳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검색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검색 광고로 조금 광고가 몰린 경향이 있었고, 심지어 이 추정을 하려면은 이 타겟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 애플의 IDFA로 신뢰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좀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랑 스냅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사용자가 증가를 했어요. 사용자가 증가를 했는데, 이 아웃룩을 보면은 오히려 ARPU, 그러니까 어버리지 레비뉴 퍼 유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매출. 예, 평균 매출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도 이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RPU가 심화된다, 둔화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유니티는 둘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디스플레이거든요. 디스플레이인데 이번에 또 그걸 했잖아요. M&A를 했잖아요. 이 M&A가 이 디스플레이 광고 타겟률을 높이지 못해가지고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이었죠. 예, 추정인 거죠. 정확한 거는 컨퍼런스 콜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유니티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장 반등을 따라서. 작년에 매출이 높았나요? 어떤 작년에 매출이, 그러니까 기고 효과를 먹을 수도 있겠어서. 그쵸. 작년에 매출은 높았죠. 근데 이제 두 개 사업부가 있어서 광고 쪽이 있고 크리에이트가 있는데, 그렇죠. 크리에이트는 좀 낮았고 광고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광고 쪽에서 둔화를 맞으니까 YOY로 보면은 확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번 분기에 좀 제대로 투자 성향, 심리 이거를 끌어올리려면은 당연히 이쪽이 개선이 되는 게 좋겠지만,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특히 이번 분기에는 크리에이트 쪽에서 좀 확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전을 잘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속이는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하고 아마 빠르면 주말쯤에 컨퍼런스 콜 제가 다 읽고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이거는 겨우겨우 살짝 손절했던 것 같은데 냅둘 그랬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팔고 포트폴리오에 변화는 없었고, 지금은 원자재만 들고 있는데 사실 들고 있는 이유는 얘네가 그나마 좀 확실해서. 저는 주식이 지금 상승할지 하락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이럴 땐 쉬어야 된다.
그쵸. 네, 진짜 쉬어야 된다 이럴 때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얘도 지금 8달러 완전 초반까지 와 있는 거 보면 저는 더 이상 빠질 길은 없다고,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질 길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서 보고 있고, 이 친구도 지금 27달러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천연가스가 지금 7.xx 달러인데 7달러 초반 오면 사볼 법하다. 왜냐면 뉴스가 너무, 천연가스가 지금 부족하다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볼 법하다. 이거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몰릴 법하다. 그쵸. 이제 또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쵸.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겨울 비축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기사가 호주에서 내수가 부족하면 수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반대 의견도 있어요. 내수가 부족할 수가 없다. 우리 공급 과잉이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틀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수틀리면 안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 미얀마랑 인도랑 안 하겠다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쵸 그쵸. 딱 이런 느낌이 저한테 나거든요. 그래서 이 LNG도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다가 어찌됐든 투자는 바이로 셀 하이잖아요.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이로 할 타임을 진짜 계속 째려보는 중. 근데 그 외에 주식에서는 사실 방향성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저희가 좋게 보는 친환경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올랐다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과대 낙폭한 주식들을 셀 하이 할 수 있냐, 이것도 약간 안 보여요 지금. 그쵸. 너무 애매한 장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원자재 하면서 쉬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저희는 둘 다 사실 막 시장이 찐반이다라고 하면은 뭐 SOXL 넣고 그쵸, 막 하겠지만 하겠죠. 저희 둘 다 그게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쉬면서 저가 매수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저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는 AMD랑 엔비디아였고 이제 서퍼님은 이런 원자재들이었고, 그래서 자꾸 저가 매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기회 되면 재빠르게 담아야 된다. 지금은 뭐 하루만 늦어도 갑자기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이번 주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네. 좀 잠깐 쉬어가는 뭐 쉼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죠? 그렇죠. 네, 잠깐. 확 안 떨어진 게 어딥니까? 그쵸. 그래서 방향성이 보일 때까지는 레버리지를 둘 다 웬만하면 안 쓸 것 같고, 방향성이 보이는 대로 저희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